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신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셨네요. 미남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자님, 네, 들어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가자님, 윤통은 부정선거 발본색원 하라. 그리고 항상 국민 편에 서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 대의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디어 헌트비님, 네, 교수님, 애국자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미남님, 네, 부정선거 특검 링크 좀 다시 올려보세요. 부정선거 특검 링크. 네, 알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네,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이거 지금 10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미 100명이 찬성을 해서 현재 네, 국회에서 공개 여부 심사하고 있어요. 미남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링크 걸어드렸고요. 네, 이거 지금 국회에서 100명이 동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50만 명이 인터넷이나 문서로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 또는 특검을 실시하는 거, 국민투표 발안제 또는 국민이 특검을 제안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금 100명이 동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현재 공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명 동의를 했고요. 네, 엠마님 반갑습니다. 네, 미남님 100명을 찬성을 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공개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사가 되면은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81명, 네, 81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금 계속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올 때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 투표, 네,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게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도 계속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계속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와야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많은 또 국민들이 알게 되고 언론 방송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이 지금 계속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라면은 이것이 좀 가까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기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동그라미만 계속되고 버퍼링인가요? 네. 이게 버퍼링이 또 있나 보죠. 네. 아무튼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넣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새끼가 된 기분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유튜브 같은 방송을 '이걸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그런 건 안 되죠.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가짜 뉴스는 안 되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국민의 자유로운 그러한 발언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언론도 통제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공영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공영 방송 있잖아요. KBS나 MBC 같은 EBS 이런 공영 방송이 있거든요. TBS 이런 것처럼 이런 유튜브 채널을 국가가 개인 방송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인들도 방송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방송해 가지고 앞으로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그 1인 방송 채널을 통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거기서 또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의견이 나오고 이런 1인 방송 공영 1인 방송 유튜브를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공영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걸 공약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뭐 KBS, MBC, EBS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TBS 이런 거 교통방송. 그게 공영방송이거든요. 근데 공영방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뭐 비방을 한다든지 명예훼손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만 자유로운 토론은 우리 이 나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KBS에다가 만들든지 해서 KBS에다가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 그 채널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KBS 개인 방송 TV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국민들이 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정치인들도 거기서 유튜브 방송들을 하고 해서 진짜 그 대국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발언을 못 하잖아요, 발언.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계속 공격하는 그 양아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하죠. 제가 항상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니깐 불의를 보면은 못 참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교수님이 사익을 위하여 자신이 대학교 밖에서 연수를 개최하는 거예요, 연수를. 그래서 그 연수를 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2-30만 원 돈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듣고 뭐 보고서를 쓰는 게 과제인 거예요, 과제. 그러면은 학생들은 20만 원, 30만 원을 들여서 그 교수님이 운영하는 사적인 단체에다가 돈을 내고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 못하니까 눈치만 보고 그냥 학생들은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고만 있고 학생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20-30만 원 돈을 내고 그 사적인 연수를 받고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 게시판에다가 그 글을 올렸어요. "나는 그 자퇴할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행태는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공감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그 자퇴를 각오하고 퇴학시킬 것을 각오하고 저는 이 글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기를 듭니다. 인제 제가 그렇게 전체 게시판에다가 인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인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그 응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정인태 학우님한테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소위 그 교수들도 학점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학점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인제 그 교수님이 어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양심의 인제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정인태 학우한테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사과하고 "이것은 없었던 없는 것으로 하겠다. 미안하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괴롭히려고. 예,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렇게 국민들이 억압과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KBS나 MBC나 EBS 같은 데다가 유튜브 채널처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 '공영 유튜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냥 국민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 계속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준 님. "윤석열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하고 여가부 폐지하라." 네.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어 신뢰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공약을. 지금 못하면은 사과를 해야죠, 사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많은 순진한 학생들이 믿고 찍었는데 그리고 뭐 학교도 휴학하고
군대 입대도 미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뭐 테러를 하겠다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검거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인들이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죠. 날파리들이 계속 날아다니네요. 네. 이게 뭐 이제 여름이 되니까 참 덥습니다. 네, 덥고 이 날파리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이 정지가 됐고 그리고 어 뭐 오늘 제가 항고도 했는데 근데 거부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과 권력, 돈과 권력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거죠. 네, 한번 전화 받아.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저 신지식인 그 방송에 네. 교수님이 여태까지 방송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신 그 영상이 다 날라갔잖아요. 그게 지금 영상이 날라갔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게 닫혀버렸더라고요. 다 글도 못 아, 올리. 그거 뭐 폭파됐다며. 그게 다 금지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게 교수님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는 교수님 지지자들은 다 이제 근데 다른 분들도 그걸 보셔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게 지금 앞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 신지식은 TV 그거는. 그건 이제 신지식인 TV가 새로운 네. 방송 유튜브 새로운 방송을 못 올리고 그리고 네. 게시 글도 못 쓰고 생방송도 못 하고 다 막혀버린 겁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은 유튜브 차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 누구라도 다 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거를 바른 말하는 사람의 그런 거를 폭발을 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왜 미친 거 아니냐고요, 지금.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국회 통과하면서 그날 바로 국회 그러니까 교수님 공개되면서 바른 말만 하고 그러니까 뜨끔하니까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리고 저는 그래, 나는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제가 교수님한테 방송 시간은 짧고 5분 안에 10분 안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나 15분 넘었더라고. 한 20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제 입장은 모르고 너무만 요구한 거야, 저도. 네. 그래갖고 그 부분 사과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우리 지지자들 문자를 들어봐도 교수님한테 반말을 한다. 막 그래요. 네. 난 교수님도 제가 교수님한테 반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짧아서 저들한테 반말한 거예요. 나 교수님한테는 절대 반말 안 했어요. 네. 그건 지지자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짧은 시간을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저는. 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코, 거기도, 초코아임 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요. 네. 절대 내가 그러면 지금 교수님한테 물어볼게. 내가 교수님한테 반말한 거라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빨리 하고 시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빨리 한꺼번에 설명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반말은 교수님한테 한 게 아니라 저들한테 한 거예요. 그 분노를. 네. 그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난 교수님한테 반말을 할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 방지자들 다 가족들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 뭐냐면 이게 지금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네, 막 이렇게 나는 이거 지금 교수님 방송을 제가 오래 전부터 시청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보여요. 뭐 이렇게 잡혀갈까 봐 겁이 나. 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연조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예. 이제 유튜브 채널이 제게 이제 닫혔잖아요. 다쳤죠. 예, 근데 이제 그, 저는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른 채널을 또 어떤 분들이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채널을 준비해 놓으라고. 네. 예,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만약에 제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면 이거 아이고, 방송을 못 아이고, 하잖아요. 겸손도 네, 참 이런 겸손이 있나 이게. 예, 저는 그렇게 뭐가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다는 거 교수님이. 네, 근데 아이고, 참. 나중에 반드시 그 이제 모든 게 드러나죠. 진실이 다 드러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하여튼 내가 지지자들이 앞으로 전화 좀 하지 마라. 아,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검토해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교수님 십적이, 아까 좀 내가 진짜, 아니에요. 내가 교수님한테 반말 짓거리하고, 내가 함부로 했습니까? 그거 교수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나 저는 앞으로 그런 얘기 그러면 하지 절대 마시고, 네,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뭐 정치적 상황들 한번 어떻게 뭐 궁금한 거 얘기 한번 하시죠. 예, 정치적 상이라 하면은, 네, 이,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무리를 지어서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개무시 박살해버리고, 네, 묵살시키고, 네, 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 저것들이 인간입니까? 네, 예? 저런 것들이. 네, 그리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교수님 말이 다 맞아요. 다 네, 묵살시켜버리고, 뭐 청원 올려봐야 다 묵살당하고, 네, 걔 무시해버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투표 선거하는 날만 파인애플 주고, 그죠? 네, 그 다음날 파인애플 좀 그만 처먹어. 파인애플을 한 장에 했냐,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 오늘 우리 지지한테는 내가 제 목소리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교수님한테 욕한 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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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님한테 존대 썼어요. 네, 네, 그 나머지 반말한 거는 내가 시간은 짧고 그래서 네, 저들한테 욕한 겁니다. 네, 네. 그거 좀 네네, 알았습니다. 그거 잘 헤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내가 네. 앞으로, 네. 내가 지금도 할 말 많지만은, 네네. 또 덜 길게 했다면 또 교수님한테 반말했다는 용 어쩌는데,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반말하신 거 없고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바라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제가 해외에 5년을 거주하다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확 변했더라고요. 진짜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극하게 물질주의 쪽으로 너무 많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억압과 통제 분위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오죽하면은 뭐 그 민주당이라 그러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당이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거기에는 독재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심한 억압과 통제가 진행되고 있고, 뭐 코로나 상황도 그랬지만
뭐 사람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특히 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역사 왜곡 무슨 방지법, 예?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다각도로 바라보고 발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발언만 하면은 그냥 뭐 법으로 처벌해 버리는 그런 거. 그런 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한 법률들,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갖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저는 차별은 반대합니다. 예, 차별은 반대예요. 돈이 있고 없고 남자고 여자고 장애인이고 아니고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불의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치적 차별을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걸리거든요. 정치적 차별하면서 결국에는 뭐 김일성을 찬양한다든지 이것도 비판하면은 정치적 차별 금지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인간의 자유로운 토론, 또 인간의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이 막힌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온전한 사회로 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절대로 중국스러워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공이죠, 중공. 네, 중공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 뭐 저는 중국인 친구도 많아요. 네, 중국인 친구도 많고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진핑이 중국몽을 외치면서 세계를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극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강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왜 신지식인 TV에서는 생방 안 하나요? 이게 신지식인 TV를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지금 새로운 게시물도 못 쓰고 영상도 못 올리고 그리고 생방송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막아버린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집단 방역, 집단 면역 이런 거에 대해서 뭐 2차, 3차까지 맞았는데 집단 면역을 그렇게 강조했던 정부가 사실상 지금 집단 면역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인제 금지가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금 님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의태 신지식인 TV가 왜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나중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대로 틀이 잡히게 되면은 반드시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유 없이 탄압당한 국민들의 자유와 그리고 국민들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영업자들이 받았던 그 고통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길거리 나와서 시위할 때 그들을 억압했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개인의
재산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체 자유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개인의 재산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그 객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닫혔는데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는 열었어요. 공원화가 됐는데 국민청원은 닫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식으로 대통령 게시판이 6월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어떻게 잘 좀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부정선거 특검 국민 제한제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을 국민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국민 제한제 국민이 특검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권력을 쥔 자들만 특검을 제한하니까 이 나라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특검 국민 제한제를 100명이 찬성을 해서 국회가 공개 여부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119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국회가 잘못 갈 때는 국민이 해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거 115명, 118명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이거 좀 여러분들이 많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여기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그 막아버린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앞으로 막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것은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어떤 분들은 유튜브 자꾸 규제하니까 뭐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TV를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TV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TV, 뭐 다음 TV 뭐 여기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깨우는 노력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또 다른 여러 채널에서 방송을 하니까 네, 그 채널이 이렇게 지금 버퍼링이 막 심한 채널들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블로그 활동도 하고, 네, 그래서 다음 블로그에 정인태 신지식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예, 다음 블로그, 또 네이버 블로그도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정인태 신지식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그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에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정인태 신지식인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유튜브가 갑자기 막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네이버 밴드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에 글을 써가지고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릴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있고, 그리고 거기도 좀 보시고, 또 다음 TV, 또 네이버 TV 뭐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려서 갑자기 막힐 때는 이쪽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투표 시민발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네,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참 중요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이겼는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힘이 이겼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힘이 이겼는데, 사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네,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나마 민주당이 이번에 패한 게 다행인 게,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으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으로 흐르게 되는데, 친중 친북이 아닌 우리는 국익으로 가야 되는데, 그나마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노선을 타고 한미일이 연대해 가지고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맞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이 한국에 대한 이 하늘이 도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안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되, 안보는 한미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안보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힘당 내에도 친중 정치인들이나 친북 정치인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정치인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에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현재 국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다수당. 네,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빠르게 또 내각제라든지 또는 유사 내각제식으로 흐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들지만, 북한이 내각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세를 부를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중국이 내각제한다 그러면은 만세를 부를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중국과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대한민국이 내각제하는 거예요, 내각제.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각제한다 그러면은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러한 중국이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통령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미국식 순수한 대통령제, 그러니까 삼권 분립, 그리고 정부통령제, 그런 대통령제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그 심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집이다, 국민청사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식에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그러한 게시판을 연다 하는데,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라면은 국민과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도 국민의 호응을 받겠지만, 단계적으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재금님, 교수님 바른 말씀을 듣지 못 듣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요. 또 위대한 지도자 하경영님, 네, 정인태 교수님 늘 감사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뭐 제 채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당에 줄 선 것도 아니고 야당에 줄 선 것도 아니고, 국민 편에 서서, 국민 편에 서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채널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복희님, 2년 안에 국민이 국회 예산 지킵시다. 사실 지금 김동연이 뭐 분권형 대통령제도 외치지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치고 있는데, 김동연 당선인이 그렇게 외친다면 우리도 같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공론화되면은 사실상 만약에 국회의원 전원을 국민이 소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국회의원 전원을 국민이 소환했다, 그러면은 국회는 사실 해산되는 겁니다. 네, 국회가 해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자기 정당에, 거대 양당에 돈을 몰아주고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선거 보전금, 또 자신들의 연봉을 높이고 특권을 높여가다가는 국민들이 분명히 우리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전원을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전원을 소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 당선인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김동연 당선인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공감은 안 해요. 하지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전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얘기하는데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이 되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친북, 친중 정치인들 이러한 정치인들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국자들이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애국자들이 많이 정치권에 들어가야죠. 뭐 이번에 보니까 19살이 시의원에 당선됐다 뭐 이런 소식도 듣게 되는데요. 그 19살이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당선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위아나님, 네, 정인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강님이 왜 신지식인 TV에서 생방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지금 유튜브에서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생방송도 못하고 그리고 동영상도 새로 올릴 수 없고 심지어는 커뮤니티에 글도 못 씁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려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세상과의 소통을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다루는 거죠.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도가내든 쥐처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진실이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 그 방역 그리고 각종 백신의 부작용 문제 이런 게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는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이 밝혀질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억압받고 강제로 통제당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이거 진짜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교수님 얼마나 열심히 애국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재금 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당 해가지고 좀 정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 거대 양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돈으로 맞설 수가 없어요. 저들은 우리 국민 세금을 500억을 가져가기 때문에 돈으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부동산 부자예요. 국힘당이 400억을 주고 당사를 마련했고 민주당이 200억을 주고 당사를 마련했고 저들은 매년 정당 보조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선거 있을 때마다 500억을 나눠 쓰면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또 선거가 끝나면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약 1200억을 가져가고 지방선거는 약 3200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땅을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 안 드는 인터넷 땅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인터넷 땅을 가지고 저 거대 양당을 무너뜨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국민 공천제,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국민 권익금제죠. 이 국민 권익금제 이런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국회의원 특권을 완전 박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민들 혁명이
이러한 인터넷당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2년이 남았어요. 2년이 이제 남았는데 2년 안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저는 인터넷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인터넷당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여의도에 제가 가니까 여의도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 저 회의가 2시에 있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저는 직장 때문에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뭐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고 돈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기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 뭉쳐가지고 여의도에 가보세요. 여의도에 가면은 그냥 곳곳에 그냥 이런저런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잡을까, 어떻게 한 자리 만들까, 어떻게 또 국민 세금을 빼먹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또 한 자리 꿰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터넷 당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하면서 정치하는 인터넷 생활 정치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인터넷 생활 정치 시대를 열고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 그리고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시의원, 도의원 이거 다 주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서로만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꼼수입니다. 꼼수.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누가 그 문서로 서명을 받고 다닙니까? 이 지금 인터넷 은행 시대에 인터넷 은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은행 거래하시죠? 예?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인터넷으로 은행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 이런 시대에 인터넷 서명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사당 만든다고 127억을 써? 인터넷 국회 해라 이놈들아. 인터넷 국회 공개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은 국민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 건물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은행도 인터넷 은행 시대가 되고 있는데 국회 여의도 국회가 여의도 국회도 없애야 될 판국에 지금 또 저 세종에다가 국회 사무실을 또 만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국회도 인터넷 국회로 해라. 인터넷 국회로 하고 그래서 인터넷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그 표결 그러면은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다가 모아놓고 쌈박질을 하고 줄서 거수기 노릇을 시키려고 그게 국회의사당이 필요한 거지 사실상 건물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표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1억 5,400의 연봉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실질적 수당제 해가지고 표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 국회 시대로 가고 이제는 인터넷 당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당 시대로 가가지고 앞으로 인터넷 국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국민권익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식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돈 쓸 국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쓸 국리만. 전자정부가 된 지가 언젠데 대통령 집무실을
또 세종에다 또 만들어. 국민 돈이 그냥 넘쳐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원금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당에서 그런 공약을 거는 거예요. 정당 지원금 매년 500억 폐지하겠습니다. 선거 보조금 폐지하겠습니다. SNS 중심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만들지 않겠습니다. 현수막 걸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이 SNS 중심으로 선거 운동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선거 운동하면 돼요. 직접 사람들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발로 뛰는 선거 운동하고, 그리고 공보물 이거 다 폐지해버려야 돼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 저도 집에 공보물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다 갖다 버렸는데 이거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 어르신들 만나 뵙고, 직접 자영업자들 만나가지고 정책 토론하고 정책 협약하고, 이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투명한 인터넷 당 시대를 열고, 그리고 돈 안 드는, 아니 무슨 당사를 400억을 들여갖고 당사를 삽니까? 에? 아니 뭐 정치 사업가들입니까? 정치 자영업자들이에요? 그 시간에 일하면서 정치하는,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나오는 정책이 진짜 정책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정책이 진짜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제를 시행해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게 되면은 그 추천장을 가지고 TV 토론에 나가고,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언론이 돈 버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언론에다가 광고해야지 하니까 광고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좋게 기사 써주고, 이게 광고주와 언론가의 이 보이지 않는 거래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 망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 보조금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 폐지하겠습니다. 선거 보조금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일하면서 정치할 수 있는 세상, 인터넷 생활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 기업가들, 정치 사업가들한테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을 다 박탈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모두 박탈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을 실질적 수당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행운아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인터넷 당으로 가자. 국민투표. 네, 맞습니다. 인터넷 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드는 인터넷 당.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강용석이 뭐 신당을 창당한다 해도요, 저 500억,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해가지고 그때 또 500억씩 다 받아가고, 그것만 해도 2천억입니다. 2천억. 또 선거 끝나면은 또 천억, 예? 또 3천억.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요, 예? 3천억에다가 5천억에다가 7천억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당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이 뉴질랜드도 그렇고 인터넷 당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인터넷 당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 우루사 TV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여러분들도 힘드신데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 지원하는 데만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생활정치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예산을 다 아끼고 지금 세종시에 127억을 들여가지고 제2국회의사당을 만든다? 결사 반대해버리고 그 돈을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 주자.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지 않느냐.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소득 국민배당, 국민권익금, 국민주권금 시대를 열자. 국민주 시대를 열자.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사업 잘하면은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국가 총생산을 늘려가지고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당은 인터넷 당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2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 이 2년 후 총선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인터넷 당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회의하겠다. 공개적으로 하겠다. 예? 우리가 무슨 뭐 암실에 가 지하에서 논의하고 암실에서 논의하고 이런 거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인터넷 당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을 걸면 돼요. 정당지원금 폐지하겠습니다. 네, 선거보조금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보전금 폐지하겠습니다. 9,800억 특활비 폐지하겠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쓰는 9,800억 그 사실 1조죠. 9,800억이야. 솔직히 말해서 1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 다 폐지하겠습니다. 그 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정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국민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터넷 당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54개 정당이 활동하고 있어요. 54개. 그 여러분들 54개 아십니까? 뭐 거지당도 있어요. 거지당. 그 당 이름이 거지당이에요. 그 56개 정당이 계속해서 합치지도 못하고 그냥 거대 양당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물안 개구리식인 거예요. 그거 다 이제 정리하고 인터넷 당으로 뭉쳐가지고 다 같이 뭉쳐서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정치 시대 그리고 완전 투명한 정당 이러한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당에서 많은 국민들이 1,000원의 기적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뭐 당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 당사가 필요 없고 그 사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국민들이 1,000원의 기적 같은 거를 일으켜갖고 그분이 좀 성실하게 봉사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터넷으로 회의도 하고 공개적으로 회의도 하고 우리가 뭐 야합하거나 이런 구태 정치 같은 거 없고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특별당비 없고 직책당비 없고 모든 당원들이 당비가 뭐 2,000원이다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그냥 2,000원씩 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고등학생들도 참여하고 또 인터넷 정당에 많은 요즘에는 이거 인터넷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인터넷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발로 뛰면서 찾아가가지고 찾아가는 그러한 정치를 그 인터넷 속에서 온 오프를 오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정당 시대 이러한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또는 문서로 동의하면은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투표도 부정선거만 막아버릴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은 국민투표도 인터넷으로 해버리면 돼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하시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각 선거 있을 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폐지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폐지하겠습니다. 8,803억이 들어가는 이 지방선거 폐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공약들 내세우고 해가지고 국민 대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터넷 땅으로 대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인터넷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인터넷 당으로 몰려들면은 결국에는 거대 양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당 창당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인터넷 당 돈 안 들어요. 그래서 정당이 돈이 왜 듭니까? 그러니까 각종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5천 명이 모이면 정당이 창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당 해가지고 5천 명 모이면 됩니다. 네, 서울에서 1,000명, 뭐 부산에서 1,000명, 또 뭐 대전에서 1,000명 이렇게 5개 지역에 1,000명씩만 모이면은 정당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옛날처럼 정당 창당한답시고 돈 쓰고 뭐 강당에 모여가지고 막 그런 시대는 간 거죠 이제.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얘기하고 이러한 것이 다 하나의 정치적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계속 외치고 국회예산 국민투표제 외치고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국민제한제 계속 외치면서 인터넷 당을 외쳐야 돼요. 인터넷 당. 그래서 당사가 필요 없는 인터넷 당 시대를 열고 나라의 예산을 아껴서 정당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천억 정당 지원금을 폐지하고 생활 정치인의 시대, 그러니까 정치 사기꾼들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 사이비들의 시대가 아니라 진짜 생활 정치인들의 시대. 그냥 일하면서 작가가 글 쓰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밤매다가 시간 날 때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사하면서 틈날 때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치할 수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인터넷 생활 정치인의 시대다. 인터넷 생활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 2년 남았어요. 2년도 안 남았습니다. 2024년 4월인데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저는 인터넷 당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당에 많은 정치꾼들 말고 사이비 정치인들 말고 진짜 생활인들, 우리 국민들, 우리 순수한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국민들이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대 양당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기득권이 국민들의 세금을 빼먹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당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만 있으면 끝나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정당개혁은 이제 인터넷 당이에요.
정당 개혁은 인터넷 당이다. 정당지원금 폐지, 선거보조금 폐지, 선거보전금 폐지 해가지고 특활비 폐지, 9,800억의 특활비 폐지, 국회의원 특권 다 박탈,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해가지고 국회의원 월급은 실질적 수당제 해가지고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 비용만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정책을 개발하면 그 정책을 개발했을 때 수당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놈의 1억 5,400을 받아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인터넷 당,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싹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바싹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허파시대님,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네, 위안원님 인터넷 당,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채널이 정지가 돼가지고 저는 뭐 분노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채널이 정지가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성이 누가 저를 누르면 누를수록 저는 강해져요. 예, 그래서 제 특성은 아마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굉장한 독립군으로 제가 활동을 했을 겁니다. 저는 누가 저를 억압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한 대학교에서 총장이 갑자기 총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면직 공고 처분 해가지고 성명 정인태, 직위 특임 교수 해갖고 몇 월 몇일자로 면직 공고 해갖고 총장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총장, 내가 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그 총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면직 공고 처분을 한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교수님이 그 임명장을 유튜브에 공개한 게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자꾸 가짜 특임 교수다, 가짜 신지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한 게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뭐 학교 규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총장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총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총장님을 이해하겠다. 이해하고 아마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억압을 했겠죠. 누군가 억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총장님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그리고 장관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지금 총장님이 한 행위는 그거는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행위다. 임명장을 공개한 것으로 특임 교수를 면직 처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총장님을 그도 무슨 억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억압을 당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면서 감사해요. 예, 그리고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누가 억압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는 굉장히 강해져요. 제가 공산 국가에서 있을 때요. 공안들이 계속 옵니다. 밤에도 저를 계속 감시하거든요. 감시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이 모자를 쓰고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뭐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를 협박하는 뭐 변호사라는 놈이 이제 그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그놈이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치범으로 나를 뭐 사형을 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인제 그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했지 내가 왜 공산국가에 가 가지고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내가. 응? 내가 여기서 한국어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한다고 누구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느냐.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제 그 숙소에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CCTV를 끊어버리고 저를 살해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 일도 겪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전 더 강해져요. 예,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도 대사관하고 맞서서 싸울 때 그 대사관과 맞서 싸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서 제 이름으로 법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관이 기댈 구석이거든요. 그 기댈 언덕인데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운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사관의 부정부패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예, 싸웠고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유튜브가 이런 거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튜브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 제 채널을 계속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뭐 저는 블로그나 네이버 밴드 뭐 계속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안 되다 보면은 제가 뭐 개인 사이트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인태 신지식인 그 TV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계속 영상 올리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예, 흔들림이 없고 도리어 제가 이번에 뭐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다 막아버린 거에 대해서 6,300개를 올렸거든요. 제가 영상을 6,300개를 올렸는데 그 6,300개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진짜 열정을 다해서 올렸는데 그런 걸 다 틀어 막아버리면은 뭐 제가 그랬다고 뭐 약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저는 더 강해져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개인 방송들이 자꾸 탄압을 받으면은 인터넷 땅에서 정책을 그렇게 내놓으면 됩니다. 한국형 공영 개인 방송 채널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정치 지망생들도 얼마든지 들어와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정책을 피력할 수 있는 공영 유튜브식 개인 방송 채널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탄압당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KBS, MBC, EBS 뭐 TBS 이런 거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사실 공영 인터넷 방송국을 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공영 인터넷 방송 시대다. 쓸데없이 우리가 예산을 딴 데 쓸 게 아니라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만들겠다.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대한민국을 억압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맞서 가지고 공영 인터넷 방송국을 열겠다. 공영 인터넷 방송국. 공영 인터넷 방송국 열면 됩니다. 네, 네이버도 못 믿겠다. 그러면 공영 인터넷 방송국을 열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공영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앞으로는 선거 보조금 없애버리고 선거 보전금 없애버리고 정당 지원금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네,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열어가지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에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치에 출마할 사람들은 자기 정책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당이 인터넷 공영 방송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억압받는 일 없게 만들면 됩니다.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깨어나가면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네이버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못 믿죠. 그러니까 네이버, 그러니까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구글이든 우리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됩니다. 네, 유튜브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기서 쇼핑몰도 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송도 하고 누구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열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농부들은 거기서 자기 농작물을 홍보하고 또 축산업자들은 자기 축산물들을 홍보하고 임업자들은 자기 임업을 홍보하고 또 수산업자들은 자기 수산물을 홍보하고 해가지고 직접 거래 시스템을 인터넷 공영 방송국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노비가 된다든지 또는 이런 방송의 노비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열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거기다 다 홍보하고 그리고 개인 방송 다 거기서 하고 또 기업 방송도 거기서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상품을 해외까지 알릴 수 있는 그래서 KBS, MBC, SBS보다 더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만드는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공감할 거예요. 아, 그래? 그 어떤 작가는 자기 책을 썼어. 그 책을 거기서 홍보하고 또 뭐 어떤 뭐 공장에서 빵을 만들었어. 그러면 빵을 홍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자를 이용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감자떡을 홍보하고 떡망구는 거기서 또 떡을 홍보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니 KBS, MBC, SBS 뭐 TBS 광고하려고 그러면 몇 억씩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KBS 다 없애겠습니다. KBS, MBC 이거 다 없애고 우리가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열고 거기서 국민들이 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개인 방송으로 홍보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세계 무역까지 활성화시켜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그것을 국민 기본 소득으로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 권익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이 찬성할 겁니다. 네, 찬성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도 제재당하고 뭐 다음도 제재당하고 뭐 유튜브도 제재당하고 아프리카 TV도 제재당하고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열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열고 그리고 인터넷 당을 만들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치고 정당 지원금 폐지, 정당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조금 폐지, 그리고 인터넷 중심, 그리고 발로 뛰는 선거 중심으로 선거 문화를 바꾸고 9,800억 특활비 폐지, 영수증 없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144억 폐지, 쓸데없는 정부 부처 폐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시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국민권익금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통해서 유튜브식의 모든 상품, 모든 창작물, 모든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부자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땅을 만들자. 400억 당사, 200억 당사 아닌 당사가 필요 없는 인터넷 땅 시대를 열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재외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억압당하거나 제재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야 된다. 네, 이미경님, 유통 안 거치고 직거래 좋겠네요. 그 직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오일을 생산했으면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가지고 전화 연락처를 하면은 직접 배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거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공영 방송국, 인터넷 국회 시대를 열겠다. 국회의사당을 닫아버리고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제2의 국회의사당은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인터넷 공영방송국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거기서 영화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마음대로 책도 홍보하고 고기도 홍보하고 생선도 홍보하고 농작물도 홍보하고 떡도 홍보하고 빵도 홍보하고 해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국민, 사심없이 국민만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가 열리면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야, KBS 필요 없다, MBC 필요 없다, 야 이거 뭐 인터넷으로 TV 연결해 가지고 이 공영 방송국 TV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가 직거래하자. 다 직거래하고 또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국민 권익금제가 있댄다. 그리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의 주식은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주로 나눠준다. 네, 그래서 인터넷 공영 방송국의 주주는 국민이에요. 주주는 국민이고 국민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주식을 판매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를 열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의 주주는 국민이다. 네,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공영 방송국, 그리고 통역 지원도 해줘가지고 결국에는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심만 없으면은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충분히 됩니다. 사심이 있으니까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터넷 국회 시대, 그리고 인터넷 은행 시대, 인터넷 쇼핑 시대에 우리가 무슨 놈의 돈을 자꾸 들여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만드는가? 쓸데없는 정당들에게 우리가 왜 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국민 세금을 주고 있는가 해가지고 인터넷 땅과, 그리고 더 이상 유튜브에 억압받지 않는 우리가 인터넷 공영방송국 시대를 열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국제 쇼핑몰이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 유튜브가 자꾸 돈 뜯어가고 광고한다 그러면 또 광고 뜯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를 또 우리가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받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 정당 공천제의 억압을 당하면은 국민 공천제라는 정책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유튜브가 억압을 하면은 인터넷 공영 방송국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영 방송국이 앞으로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운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 대학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인터넷 초등학교, 인터넷 중학교, 인터넷 고등학교, 인터넷 대학교도 다 그 인터넷 공영 방송국 안에 채널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공부도, 초등학교 공부도 인터넷 초등학교에서 그 유튜브처럼 인터넷 공영 방송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중학교도 공부할 수 있고, 고등학교도 공부할 수 있고, 대학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석사, 박사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학에 굳이 가가지고 건물에 가가지고 시간 버리고 교통비 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를 열고 그 안에서 인터넷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있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은 공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자기 생산품도 홍보하고 또 자기 개인 방송도 하고 거기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영화 제작도 해서 올리고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 힘을 모으고 그리고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면은 인터넷으로 해외로 수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그 억압하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이 억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이 억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공영 방송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거기서. 그쵸? 또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계속 자기 연극을 재능을 발휘하고, 또 요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요리 영상을 계속 올려가지고 대단한 요리가로서 나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뭐 어떤 상품을 개발했다. 그 상품도 홍보해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유통이 문제예요. 항상 유통이 문제거든요. 유통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모든 게 그냥 다 직거래가 되는 거예요. 직거래. 그래서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통해서 모든 교육, 문화, 사업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투명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정책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공영 방송국이라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또 오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가 저를 억압함으로써 저는 인터넷 공영 방송국이라는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게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당이 만들어지고 인터넷 당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인터넷 공영 방송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의 주식은 모두 국민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국민들이 국민주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국민주를 받아서 국민들이 주인인 그러한 국민주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금은 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인 국민권익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맛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억압을 당하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국가들이 코리아를 중심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리아 국가 세계 국가연합.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연합 있잖아요. 유럽연합처럼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이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홍익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웃사랑 실천,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 실천,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5,000년 전에 당군께서 홍익인간을 외쳤기 때문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고,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 국민 권익금, 이러한 시대를 열어간다면 많은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연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이다. 네, 그래서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해서 유럽연합처럼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류 행복 증진을 홍익 정신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사이비 정치인들이, 가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자기들의 이익만, 자기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썩어빠진 자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아닌 홍익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주, 국민 배당금, 그리고 국민 권익금, 국민 주권금, 또 기본 소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애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경영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 이익 정치를 끝내고 국민 이익 정치를 할 수 있는 길, 정당 지원금 폐지하고, 그리고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 9,800억, 국회의원 144억의 특수활동비 폐지할 수 있는 인터넷 당, 그리고 인터넷 공영 방송국을
운영해서 전 국민이 방송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KBS, MBC 이런 것처럼 특정자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특정한 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방송의 주체가 돼서 자기의 상품과 자기의 창작물과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그 인터넷 공영 방송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도 갖춰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평화롭고 정의롭게 경영할 수 있는 홍익 정신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당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심없이 국민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시대가 열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요. 뭐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유튜브에 억압을 받아서 다쳤지만 유튜브는 반드시 저한테 사과할 날이 올 겁니다. 네, 유튜브 대표는 언젠가 반드시 정인태 신지식인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인터넷 당 시대를 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활 정치하는 시대, 더 이상 정치 사업가들, 정치 자영업자들, 정치 사기꾼들, 정치 사이비들한테 국민들이 지배받지 않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공영방송국을 저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에 응대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빨리, 하루빨리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배당도 국가 총생산을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지식인은 다른 게 신지식인이 아니에요. 신지식인은 창의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양심과 창의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신지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국민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 방송도 제가 이 휴대폰이 많습니다. 이게 휴대폰이 많죠. 네, 휴대폰이 지금 5개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막 휴대폰도 공격을 합니다. 공격. 예, 휴대폰도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공격을 하고, 제 컴퓨터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로 막 공격을 하고 별의별 공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휴대폰도 산지 뭐 얼마 안 됐는데 다 망가져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멈추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수시로 중고 핸드폰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방송용으로 수시로 중고 핸드폰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 공영방송국에서, 네, 그 한국의 인터넷 공영방송국에서 이제 방송할 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면은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또 편하게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유튜브 때문에 인터넷 공영방송국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됐습니다. 네, 유튜브한테도 감사한 말을 전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저한테 유튜브 대표가 사과할 날이 올 겁니다. 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